최대 논란은 홍준표, 김성태 등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밀양 화재 관련 막말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저주? 저는 그냥 막말이 아니라고 봤어요. 저주의 발언이라고 봤는데요. 예. 그 저주가 누구를 향한 저주냐? 그건 국민에 대한 저주라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자기들 정쟁을 위해서 국민을 벌모로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리고 구정 앞두고 또 화재 사고가 날 것. 그래서 또 화재 사고 나면 내 말 맞았다 좋아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네. 문재인 후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못하죠. 이쪽 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언론의 태도예요. 만약에 추미애 대표님이 이런 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을 언론이 종편이 사설로 토론으로 패널 동원해서 씹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 언론 행태를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막말을 그냥 어떤 가치 판단 없이 그냥 실어줘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라. 막 네. 즐기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그건 결과적으로 홍준표 대표를 봐주는 거죠. 정말 이분의 막말은 정말. 그리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어찌해야 된다는 등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면 이런 식이잖아요.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좀 있죠. 제가 밀양 화재가 났을 때 고향이잖아요. 저희 친정이 밀양 그러세요? 집안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밀양 박씨. 밀양군 삼낭진읍 율동리가 제 호적에 오랫동안 제 호적 그렇구나. 주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밀양 그러면 느낌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그런데 밀양에서 화재가 났는데 걱정이 더 막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보는데 또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논평을 내기를 빨리 수습하자. 그리고 유가족도 위로하고 빨리 뭐 하자. 이렇게 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비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김영섭 부대변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불타고 있는데 책임이 회피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입장문을 내고요. 세월호 참사를 정치에 이용해 집권한 정권이 출범 9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진짜. 아니 말이 안 되는 논평들을 내기에 제가 생각해 보니 그 화재 현장에 도지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큰 참사가 났는데 경남도지사는 안 보이지?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지휘권은 광역단체장한테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 내려가서 위로할 때 그 표정 보셨잖아요. 네, 아이고. 예, 정말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국민들이 당하는 아픔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DJ도 그랬고요. 민주정부 대통령들의 기본 마음의 자세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자세고요. 자꾸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점점점 이상해지고 내각 총사퇴도 나오고 하여튼 별의별 말이 다 나와서 제가 또 두 번째 트윗을 날렸죠. 지금이 내 탓 할 때냐. 그래서 이게 살펴보니까 경남도지사가 홍준표 대표였는데 대선 나가느라고 경남도지사를 그만두면서 꼼수를 피워서 재보궐선거도 못하게 만들었더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방직은 지방직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소방에 대한 인사 등 모든 권한은 지휘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고 그런 거더라. 그리고 성남시에서 그 환풍기 사고 났을 때 그때 새누리당이 이재명 물러나라고 난리 쳤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경남도지사하고 밀양시장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저는 본 뜻이 온 힘을 다 모아서 지금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 이런 유치한 우리가 논란을 해야 되겠냐. 그렇죠. 예, 이렇게 제가 썼어요. 너무 맞는 말인데 그걸 조선일보가 온 힘을 다하여 수습할 때 지금 이게 뭐냐 이 부분은 싹 빼고 이제 자유한국당 탓했다 이렇게 일보를 내보냈더라고요. 정쟁으로 지들이 몰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또 논평을 내게 됩니다. 표창원, 최민희 남매가 자기들을 도와주고 있다며.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들의 지적이 맞았나 보다. 그렇지. 우리는 항상 반대로 해석하면 돼. 라고 처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항상 그렇게 해요. 그리고 표창원 의원은 원내니까 표적을 삼아도 되지만 불쌍한 낙선 원내인 저를 왜 표적으로 삼습니까? 그럼 유명한 거죠. 또 표적들로부터 제가 고영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고영주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강의에서 한 얘기를 그 녹취록을 폭로했잖아요. 19대 때. 그랬지. 예. 그런데 뭐 제 블로그에 고용주를 명예훼손하는 게 올라와 있었대요. 근데 사실 저 블로그 비번을 몰라요. 19대 때부터 했는데 네. 그것도 다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실 의원들이 블로그 비번이나 이거 알고 직접 올리는 일은 없고요. 블로그는 트윗은 직접 하지만 그래서 알고 보니 이주영 실장이 올렸나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이주영 실장이 비번 누군가에게 알려준 거죠. 네, 저희를 도와주던 이제 네. 그래갖고 이제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 블로그나 이런 분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대선 때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걸 지켜봤다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3자가 올린 거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임 사건 때 담당 검사셨대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담당 검사인 건 맞잖아요. 그죠? 불임 사건. 네. 예, 그래갖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삭제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나서 그대로 놔두면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또 걸까봐. 이중으로 걸릴까봐. 근데 되게 웃기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검사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 좋은 목소리의 애띤 여성이었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블로그에 무슨 글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5월 며칠 날. 그래서 제가 저는 블로그에 글을 안 올려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안 보냐 해서 바빠서 못 봤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앞에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걸 보고 의원님 그거 제가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다 담당 검사에게 검사님 근데요 그 글을 올렸다는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황당해하면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이 조사받으러 나가기로 했어요. 아이고 이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경남 분들이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쇄하면서 그때 막 다 쫓겨나가지고 네. 그 후로 1년도 안 돼 사망하신 분들이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고의에 의해서 죽어간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발적인 사고로 최선을 다해서 막 수습하고 있는 그 정부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상도 치르고 다 한 뒤에 뭔가 책임 소재를 따져서 그런 말 한다면 모를까. 그도 저도 아니고 오자마자 사실은 책임의 절반 이상은 본인한테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정부에 떠넘기고 있잖아요. 법안 뭐 하나 바꾸는 거 국회에서 협조 안 해주면 그것도 힘들고 관련한 예산, 소방 인력 증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들의 반대로 지금 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규제 같은 거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화재 무방비로 노출되게 만든 것도 자기들 세력들이면 이쯤 되면 자기들 책임이 현재까지는 90%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생각나세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민주당이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네. 기억나죠? 네. 예, 그때 우리 쪽 지지자들은 속이 터지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치인의 기본인 거죠. 속마음 어떻든 간에. 예, 어쨌든 여야가 다 책임이 있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논평의 수준이 해도 너무해요. 너무하고 더 웃기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 유족들이 이제 말하자면 위로하러 가갖고 거기서 어떤 분이 소방법 반대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민주당원이 여기도 있네 그랬잖아요. 네. 유족인데 네. 그런데 그분이 민주당원이 아니었어요. 또 고소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데 오늘 국회가 열리는데요. 예. 소방법 관련하여 3개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주로 시민 규제예요. 시민들. 그러니까 주차 문제 요런 건데 지금 이 화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두 분을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요. 하나가 김만수 부천시장. 다른 하나가 성북구청장, 서울 성북구청장인 김영배 청장이에요. 이 두 분이 제천 화재 난 다음에 그 마을의 안전진단을 거의 전수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둘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다들 좀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안전점검에 일제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29만 그 소위 다중이용시설을 안전점검 전수조사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다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 구성을 지금 지시한 상황인데요. 네. 건물이라든지 화재라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쌓여온 그야말로 적폐예요.
요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항도 있는 것이고 지금 화제들 중에 그 숨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필로티 원법 같은 거잖아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아예 1층은 주차 공간으로 뻥 뚫리게 만들어서 이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진에도 네.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네. 필로티 외에도 드라이비트가 계속 나오는 네. 것도 드라이비트가 지나치게 잘 타는 제재잖아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나 필로티를 도입하게 된 것은 서민주택 많이 짓자 뭐 이런 취지로 한 건데 그게 이제 정책을 쓸 때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쪽이 소홀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는 노력은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회예요. 국회에서 빨리 법을 보완해야 되고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소방직 국가직화가 왜 필요한지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직 그 법정 인원이라도 채워라. 지금 60% 내지 70%밖에 법정 인원도 못 채우고 있잖아요. 법을 왜 안 지켜요? 충원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예산으로 야당이 막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대구 칠라병원에서 화재 났잖아요. 예. 한 명도 안 돌아가셨어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너무 소방 여건이 다른 거예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그렇군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제천이나 밀양에 사시는 분들은 열악한 소방 여건에서 살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서울이나 대구 뭐 등지에 사는 분들은 좋은 소방 여건 속에서 사셔야 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최근에 제가 생각한 건데 아까 의원님 말씀이 완벽한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게 지자체도 돈을 써야 되는데 딱 그 마인드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불 별로 안 나는데 뭐 거기다가 장비 새로 사고 증원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는 불이 잘 안 난다. 그 홍준표 네, 대표 그런 식이에요.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화재나 안전 문제는 단 한 명이 죽으면 안 된다. 단 한 명도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밀양 참사의 경우에는 응급실에 탕비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에. 응급실에는 탕비실처럼 전기선을 이용하는 무슨 설치를 하면 안 된답니다. 그 의료 장비 외에는. 그리고 바로 그 탕비실에 그 전기선에서 지금 발화가 시작됐다. 그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신뢰성 있는 얘기인데 이게 다 뭐겠어요. 탕비실을 응급실 한쪽에 몰아넣음으로써 공간 확보도 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누가 그거 안전 점검할 때 봐준 사람 있을 테고 만든 사람 있을 테고 봐준 사람 있을 테고 돈 아끼려고 또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 들었어요. 누구 잘못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 있어 왔던 부분에 홍준표건 김성태건 누구건 간에 다 사실은 이쪽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쩌면 다 같은 공범들에 가까워요. 그걸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저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아. 근데 단지 정권을 잡은 지 1년도 안 된 7, 8개월밖에 안 된 정권에게 갑자기 범인인 사람이 와서 당신 때문에 불났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네. 책임이 공동으로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굳이 당신들처럼 따지자고 하면 당신들 잘못이 90%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적반하장식으로 와서 블랙놈이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겁니다.